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이라 좀 피곤하긴 하네요. 왜 월요일이 피곤할까요? 이틀 놀았는데. 안 놀았으니까 하나도 쉰 것 같지가 않은 이 느낌 무엇일까요? 토요일과 일요일을 네. 바쁘게 보내는 때도 있고 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는 때도 있는데 예. 두 경우 모두 월요일은 피곤합니다. 그래도 뭘 해도 피곤한가요? 아, 자, 그렇습니다. 네. 월요일 피곤한 월요일. 뭐 그렇지만 저희가 또 매우 재밌는 컨텐츠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또 인공지능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오늘 조금 느낌이 다르죠?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공지능 해봐야 그 뭐 바둑이나 좀 잘 두고 짜식 요즘 말대답을 하기 시작해. 그림도 좀 그리되 말도 좀 하고. 뭐 신기는 해. 어. 뭐 야 이게 제대로 크면 또 일 좀 하겠다. 네, 뭐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죠? 예, 실제로는 그런데 사실 인공지능이 제대로 돈이 되고 제대로 힘을 발휘하는 곳은 제조업이랍니다. 예. 실제로 많은 경우에 제조업에서 인공지능을 정말 음. 사람 손 아끼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 바로바로 성과가 나오고 돈이 되는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이미 굉장히 네.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례들을 오늘 배울 겁니다. 네. 아, 또 이제 오늘 또 작심하고 나오신 분이죠. 예. 서병수 전 미래에셋증권 선임 연구원. 연구위원 예. 이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결국 네. 오늘의 요지는 인공지능 아. 그게 돈이 됩니까? 돈이 대한 된다. 돈이 된다. 돈이 와 안 되는겨 예, 그런 얘기 라는 들어볼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잠시 네.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자, 다른 오늘도 모셔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네. 서병수 전 미래에셋 선임 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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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은 AI. 인공지능이 예. 제조업의 큰 효자가 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제조업을 바꿀지도 모르겠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사례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예, 꽤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챗GPT 나오고 나서 AI 관련돼서 되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네. 전문가들 저도 뭐 이번 여기 언더스탠드에 나온 되게 전문가분들 다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기술적인 거나 뭐 인터넷 뭐 여러 가지 생성AI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얘기고 앞으로 아마 많은 세상을 바꿀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그래 그게 돈이 돼? 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사실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챗GPT나 그 각종 그 언어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를 얼마나 사업할까에 대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들은 당연히 그걸로 사업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AI가 기업향으로 가야만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올 것 같은데 예. 사실은 가장 큰 수요 중에 하나가 기업 제조업 쪽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제 키워드로 AI가 제조업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으로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두 번 얘기를 드릴 거고 예.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뭐인데 이게 사실은 되게 미국의 또 정책적인 부분들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제조업을 키우는 거 맞습니다. 관련돼서 예, 그러니까 AI를 쓰겠다. AI 기반으로 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이제 영상 저희 언더스탠딩 나왔던 이철 박사님 예. 나오는 거 하실 때 이제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인지 잠깐 기억은 안 나는데 아니 중국이 저렇게 제조를 뭐 못하겠다 맞고 안 가려 하면 도대체 누가 생산하냐 그거 뭐 어디 다른 나라 인프라도 없지 않냐.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인프라 없이 뭐 생산해봐야 수출 안 되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인도, 베트남, 동남아가 그걸 할 수 있었다면 예. 벌써 했겠죠. 당연합니다. 벌써 했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항만이라든가 여러 물류 시스템이 안 갖춰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이나 선진국은 잘 갖춰져 있거든요. 자국에서 생산만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이 이런 것들을 자기 스타일로 제조업을 개편하는 방식을 중국인의 인력 대신 인공지능으로 뭘 만들어 예, 보겠다.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저는 100% 대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상당 부분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 뭐 AI가 언젠가 제조업 뭐 공장 당연히 뭐 사람 대체하겠지. 예. 그거 뭐 나중 얘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작년, 올해 2, 3년 사이에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왔고 이미 왔고 그리고 사실 제가 제조업을 얘기하면 제조업에서 핵심은 저는 반도체, 우주항공, 자동차를 봐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는 미세화 부분에서 가장 최첨단 제조업이고 우주항공은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라든가 소재가 가장 하이 레벨이잖아요. 예. 그리고 자동차는 범용 대량 생산이라는 부분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세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통하는 제조 플랫폼이라든가 제조가 있다면 사실은 모든 제조업에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분야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모르는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 있고 최근 몇 개월 사이에도 이게 굉장히 눈에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조업이 실제로 AI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등 거 보고 네. 반도체 산업 쪽도 얘기를 드릴 거예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산업 쪽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오늘 1시간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시죠. 예. 예, 처음에서 두 가지 요번에 키워드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AI에 기반을 한 제조업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머릿속에 안 들어오실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있어? 라고 할 것 같아서 일단 몇 가지 이런 것과 관련되는 좀 초기 화두를 던져볼게요. 올해 이제 포브스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3월, 4월 달에 얘네들이 특집 기사를 했어요. 예. 특집 기사를 하면서 이 올해의 제조 트렌드의 핵심은 뭐냐? 5가지를 뽑은 것 중에 하나가 AI 자동화, 디지털 트윈, 사물 인터넷을 꼽았고요. 그리고 제조 조직이 준비가 돼 있냐? 생각보다 적용이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특집 기사로 다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포브스 정도가 저 정도 달았으면 뭔가 뭐 이슈는 좀 있나 보다 네. 싶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시면 그 세계경제 포럼에서 올해 1월 달에 이제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AI가 제조업을 혁신할 수 있는 6가지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고 사실은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첨단 특히 반도체, 자동차, 우주항공 쪽에서 이런 사례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언론이나 메이저에서 얼리 어답트한 데들이 뭐 최근에 한 몇 개월 사이에 이런 것들 언급을 했다. 이런 정도는 화두로 갈게요. 뭐 그 정도는 있습니다만 뭐 그쵸? 네. 저나 안 기자나 네. 기자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기사들이 포브스에서 뭘 썼건 네. 그거 뭐 저희는 신뢰 안 합니다. 저희도 네 그런 가지 거 썼거든요. 방법 이런 거에서 신뢰도 확 떨어져. 쟤를 또 요즘 뭐 기사거리 없었나 보다. 네. 특집을 하는 이유가 꼭 뭐 그게 뭐라서 맞습니다. 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요즘 2%는 너무 오래 놀았나 보다. 그 생각 네. 머릿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저- 딴 얘기. 세계 경제 포럼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디서든 뭐 찾아오는 겁니다. 사실은 네. 놀랍게도 제가 네. 1년 6개월간 저도 기자를 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어.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뭐 기자들의 그냥- 생리나 네. 제목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까지는 뭐 예, 100% 동감을 아니라서 합니다. 예. 어쨌든 일단 실제를 보여주셔야 저희는 설득이 됩니다. 실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AI 기반의 제조업이 뭔지를 조금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개념이 잘 안 잡히면은 뭐냐, 되게- 그게 예, 대체. 그거를 하면은 저희가 하는 얘기가 다 엉망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일단 AI 기반의 제조업이라는 거는 공장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요. 근데 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예. 이것들의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AI 솔루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나오지만 그 수많은 데이터들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거기에 가장 오래 계신 실장님이나 작업반장님 이런 분들 머릿속에 있죠. 말하긴 참 어려운데 대충 알아. 예. 그런 거죠. 그런 게 다 암묵지상으로 있고 데이터화돼 있지 않는데 예. 이거를 디지털한 데이터로 분석하고 만들고 분석하고 이걸 통해서 최적의 결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분야는 일단은 모든 내용을 다 알게 되면은 어디가 고장 날지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상의 데이터라고 하는 게 예. 현장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데이터냐면요. 실시간으로 얘의 모든 데이터들이 디지털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부품이나 기계 장치가 뭐 이상이 있거나 오류 나는 상황들도 실시간화 데이터가 계속 되니까 예. 얘의 과거 패턴이나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얘가 3개월 뒤, 5개월 뒤에 고장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때 대비했을 때 부품을 미리 준비한다라든가
그 되기 전에 미리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업계에서 짬밥이 오래 계셔 이거 한 몇 개월 썼으면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하는 걸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저 베어링 한 5개만 미리 주문해 놓나 한 2달 후에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그런 거죠. 느낌이죠.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야 진짜 짬밥이 30년이 돼. 예, 그쵸. 예를 들어서 또 기자분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대충 무슨 시즌 되면 대충 무슨 기사 쓸 때 준비하면 대충 자료 준비했다가 딱 틀고 딱 나가는 그런 잘하네. 느낌이잖아요. 아이 뭐 저도 알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네. 또 뭐냐면 수요 예측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이 오는 게 다수는 공장뿐 아니라 공장 외의 데이터들도 실시간으로 바뀌면서 우리들이 이제 보통 옛날에 이제 공장에 계시면 이제 주문하시는 분도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 이거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하는데 이 모든 데이터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물건을 원래 재료들 같은 거 얼마나 하는데 이거 아니면 뺄 수도 되고 필요할 때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공정 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정 라인이 있는데 요 공정에서 순서를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품질 관리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AI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했던 이 어떤 식으로 했을 때 품질을 최적화하느냐, 최고의 품질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공정 생산 과정에서 오류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들도 미리 사전 예측을 하거나 몇 퍼센트 확률로 하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류라고 하는 거에 상당수는 이미지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고용 같은 회사 같은 경우 사진 찍어야잖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들은 최근에 AI가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즘에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거 같은 경우에도 사진 찍는 엑스레이 하는 거 루닉 같은 데가 훨씬 잘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나 이미지 오류 같은 것들 미리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보면 기존의 공장의 자동화라고 하는 게 사실 자동화 로봇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로봇 얘기하지만 한국이 전 세계에서 로봇 채택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 거 아시죠? 그리고 IoT다, 뭐 스마트 팩토리다 우리나라만큼 많이 도입한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은 그런 로봇들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들이 데이터들을 쏘고 사람이 쏘는 데이터들을 받아서 얘가 판단하고 개선하는 거예요. 그걸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로봇이 알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냐면 저희가 자동화에는 한국이 굉장히 높은데 그 로봇들이 데이터들을 생산하고 로봇이 데이터를 받고 그 데이터들을 연결시켜서 네트워크화되는 이 작업은 현재 안 돼 있는데 그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로봇과 사람이 얘기했을 때 우리 대화 같은 거 하면 챗GPT가 추천하듯이 로봇한테 자동으로 뭔가를 얘기하고 여기 오류 과정이 있을 거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방위 산업을 얘기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기 시스템들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화력이 상대적으로 약해도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비슷한 일들이 로봇 뿐만이 아니라 각 공장에 있는 시스템들이나 사람들, 외부들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기존의 자동화나 IoT하고 다르게 좀 더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생산의 제품의 설계나 생산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지금 딱 얼핏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가시지만 여기 이제 제가 간단하게 개념하면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공장 내에 굉장히 AI가 작동되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에서 사람이 지나가고 얘가 조이고 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려면 공장 라인 전체가 디지털 데이터들을 디지털화로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각각의 공장 라인들에서 어떻게 보면 전산화가 다 이루어져야죠. 공장 내에서 전력이 다 돼야 되고 공장 내에서의 특화된 통신망 시스템들도 좀 갖춰줘야 되고요. 그렇게 그래야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렇죠. 좀 이따가 아마 힘들다고 주저앉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AI라고 하는 게 과거 데이터가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만 이걸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하려면 클라우드가 제공이 돼야 되고
모든 공장 내에서의 전력망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데이터를 실시간 보내는 센서가 있어야 되고 공장 내에서의 고속통신망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공장 밖에 있는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받으려면 인공위성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네트워크에서 직계해서하는 위성통신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작동 인프라 데이터 되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챗GPT를 기반으로 한 AI 솔루션이나 이런 데들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들을 굳이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계속 개선하거나 업그레이드하거나 공장 라인을 바꾸거나 뭐 하거나 주문을 넣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게 예. 그거 하려면 공장 다 바꿔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하고 말까? 내지는 그냥 중국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예. 그냥 중국 시킬까 그냥? 그게 더 하지 싸다. 않겠어? 근데 이제 됩니까 이게 말씀하시는 게? 한국은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한국의 제조업 관련돼서 몇몇 중견기업들한테 가서 세미나를 좀 몇 번 했었거든요. 최근에요. 예. 근데 한국의 제조업체들은 사실 고민이 많아요. 근데 미국은 최근에 아예 공장을 새로 짓거나 세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도록 지원이 갑니다. 처음에 아예 지으니까 예. 새로 지으니까 그리고 기존 공장도 그거를 전환을 굉장히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뒤에서도 좀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네. 3D 프린팅이라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공장들과 기계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계를 다 바꾸면 엄청 힘들죠. 네. 근데 이제 거기다가 기존 공장에서 센서 같은 걸 쉽게 다는 방식을 한다라든가 최근에는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면 3D 프린팅으로 찍어내거든요. 3D 프린팅은 기기도 굉장히 싸고 값싸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으로써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인건비가 비싸거나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값싸게 최근에 저희도 보면은 식당 같은 데서 야 그거 사람 쓰면 되지 뭐 어떻게 뭐 하는데 주문 같은 거 다 지금 로봇으로 바뀌고 배달하는 거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 둘씩 거리고 있고 거기에 정부의 보조금이 들어가고 국가 안보란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가면서 이것도 보조금 줍니까? 그렇죠. 인공지능 배경의 무슨 공장이나 작업장 만들면 그런 거 할 때 확실하게 줍니다. 실제로 되고 있어요. 오늘 예. 기술적으로 될 건 같은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야, 그거 뭐 나사 만드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이런 거 오늘 제가 하는 거는 뭐 그럴 수는 있겠어. 근데 그게 진짜 언제? 해? 그렇지. 언제? 지금 돼? 맞습니다. 이제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하고 다음 주에 뵐게 그게 그래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진짜 거예요. 되고 있다고요? 예, 이미 되고 있는 케이스만. 그리고 저는 아시겠지만 상장 주식만 보는 사람이잖아요. 예. 상장 기업들이 실제로 주가가 급등하고 그런 기업들이 하는 것만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저는 비상장 기업들은 크게 안 다루니까. 다시 저희가 예. 진짜 겸손한 모드로 돌아가서 예. 그럼 경청하겠습니다. 진짜 된다는 거죠. 아, 이미 하고 있어요. 사례를 보여주세요. 예, 사례를 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요 개념들을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예.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예. 사례를 보여주세요. 아, 알겠어요. 아니, 사례를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예. 여기까지만 들어봅시다. 예. 저기 이제 이 얘기를 드릴 게 예. 아까 그런 거를 얘기 드리면 저희가 공장 안에서의 상황들만 자동화하는 걸로 착각하기 쉬워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어떤 라인을 생산을 해요. 그러면 삼성전자 부품 회사가 있죠. 예. 삼성전자한테 그거를 가져가는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고객사가 있죠. 이 모든 데들이 생산 최적화를 위해서 정보를 다 공유해요. 네. 그래서 밸류체인 전반이 하나의 데이터를 갖고 걔네들의 최적화하는 걸 특정 공장이 아니라 그 전체 밸류체인에 있는 모든 시스템에 있는 업체들이 정보를 계속 교환하고 AI에서 추천받는 일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요 케이스의 아주 노골적인 케이스는 노스만 그루마이나 로키드 마틴이 지금 하는 B-21 폭격기라든가 요 케이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드리면 저 보시면 자 원청 회사 하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치죠. 예. 그럼 삼성전자 내에서도 설계, 생산 모든 부서들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가상의 공간으로 가고요. 고객사가 필요로 한 요구사항이나 상황들도 실시간으로 가고 협력사에서도 각 부서들이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심지어 외부의 정보들까지 실시간 업데이트돼서 디지털 트윈화에서 이 모든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취합되고 왜 디지털 트윈이라고요? 트윈은 그러니까- 쌍둥이인데.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똑같은 쌍둥이.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는 뭐냐면요. 현실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가상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실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이렇게 기계 장치를 이쪽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세계에서도 똑같이 그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가상 세계가 현실과 똑같이 움직이게 연동을 시키게 만들어 놓는 그래야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 벌어질지를 알고 현실 세계를 그렇죠. 대입한다는 그래서 거죠? 요 세계에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게 현실에서도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업그레이드 버전을 다른 걸로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원래 공장에서는 요렇게 했는데 요거를 요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특정 공장만이 아니라 그 공장에 위에 있는 원래 설계팀, 고객 그리고 원청 회사까지 다 연결이 돼서 예. 지금 이 디지털 트윈화에서 거기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그 생산 과정을 교율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에서는 최적화를 시켰는데 바깥쪽에서 지금 보니까 고객사가 갑자기 최근에 이게 더 필요해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제 공장의 라인이 구조가 바뀌고 제 공장 라인 구조가 그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져오는 데서도 바뀌는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AI 기반으로 한 협업이나 지원이 단순히 특정 공장만이 아니라 밸류체인 전체에서도 나온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요. 아직은 이게 지금 미국의 우주항공이나 몇몇 케이스에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저는 테슬라가 이제 이 케이스를 바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테슬라가 실시간으로 필요로 한 각종 부품이나 생산 라인업들을 하청업체들한테 별도로 얘기하지 않고 AI라는 게 해서 자동 주문을 하거나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납품하는 모든 공장들은 걔네의 시스템에 맞게 디지털화 될 수 있는 것들을 내 공장이 라인업이 되면은 거기 라인에 아예 공급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걸 이제 좀 더 확대를 시키면 애플이 앞으로 모든 스마트폰 부품이나 각종 부품들을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부품들이나 생산이나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생산을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약에 우리 공장이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공장에 있는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그 디지털 트윈 걔네가 요구했을 때 거기에 업데이트했으니까 디지털화가 안 되면 아예 공급망에서 그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약간 배웠던 스마트 공장 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 하여튼 데이터를 다 디지털화해 그래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주로 그 디지털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예. AI의 역할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최적의 선택을 하는지를 AI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얘가 더 잘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를 좀 예. 네. 일단 하도 소감한 살아가지고 예. 자, 근데 이제 이제 뭐- 기본 정보가 좀 몇 개 더 가긴 해야 되는데 네. 혹시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형주 중에 가장 주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인 건 아시죠? 네. 엔비디아 예. 뭐 잠깐만요. 챗GPT의 예. 최대 수혜주.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챗GPT도 있지만은 제조 공정에서의 이런 솔루션을 얘네만 압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솔루션? 그런 것도 해요? 예, 그러니까 얘네가 예. 옴니버스라고 하는 거를 있어요. 예. 이게 이제 20년에 오픈 베타를 만들었고 21년에 기업용 출시했고 22년 9월엔 클라우드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옴니버스라고 하는 게 원래는 3D로 뭔가를 작업을 할 때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게임에 들어가는 3D 영상 같은 거 제작을 할 때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한데 모여서 디자이너 개발자들이 다 모인 다음에 작업하면서 너는 이거 여기 만들고 했는데 네. 이 옴니버스라는 공간에 딱 들어가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접속만 하고 내가 만든 이미지를 같이 공유하고 회의하고 그것들을 뭐 같은 공간 내에서 이거 빼고 누가 하는 거 협업하고 이렇게 만든 게 초반에 이제 옴니버스라는 공간이에요. 예. 저기 무슨 가상의 뭐 가상현실. 그렇죠. 가상의 세계인 거죠. 근데 지금 얘네가 뭘 했냐면 현실 세계에 아까 제가 디지털 트윈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플랫폼을 여기다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공장에 있는 실시간의 공장들의 이동이나 움직임들을 데이터들을 하는 그 옴니버스 공간을 엔비디아 옴니버스 만들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각종 하드웨어나 부품들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솔루션도 얘네가 공급해요. 그래서 지금 얘네가 공장 자동화와 관련되는 플랫폼으로서 옴니버스가 가장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장을 예, 똑같은 현재 공장하고 똑같은 공장을 가상으로 만들어요. 만들어서 메타에다 만들어요. 메타버스네요. 예, 만들어서 연동시키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바타가 돌아다녀.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는 3명의 상황을 예. 어딘가에서 이 스튜디오 공간하고 똑같이 그래픽으로 그려서 예. 마치 방송 유튜브 게임이라고 하듯이 그렇죠. 서병수 의원도 나오시고 저랑 안 기자도 있고 네. 만들어 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탁 건드리면 이렇게 쓰러지거나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그 물리적 현상이 그대로 구현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 공장에서 하는 것들을 똑같이 디지털에서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나 응용 프로그램으로 확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현실하고 똑같은 디지털 트윈을 만들면은 그 디지털 트윈에서 그거는 원본은 그대로도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면은 앞으로 여 공장에서 몇 개월 뒤에 어디가 공장에 이상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는 것들을 사전 예측하거나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돌려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공장 내에서 로봇을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게 최근에 많이 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로봇이 어디를 돌아다니고 하는데 돌아다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 가상 세계에서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시뮬을 시켜서 돌려본다는 거죠. 예, 아. 돌려서 그거를 로봇에다가 그대로 주입하면 로봇이 그냥 굉장히 오랜 숙련공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아, 무슨 게임인지 알았어요. AI가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현실에서는 예. 반도체 뭐 시험해 보려면 요렇게도 한번 돌려보고 예. 저렇게도 돌려보고 예. 해야 되는데 그 메타버스 같은 데다 만들어서 미리 대신 교육을 시키는 AI가 거죠.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예. 해보고 이게 정답이네 하고 바로 투입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아마존 얘기를 듣는데 아마존 물류창고에 있는 로봇은 엔비디아 옴니버스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움직여요. 그래서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물류창고에서만이 아니라 엔비디아로 물류창고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가상으로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협업을 한 다음에 아마존의 모든 물류창고를 실시간으로 가상으로 구현하고 만들어서, 예. 거기에 로봇의 성능이나 이것도 다 한 다음에 거기서 얘가 이제 로봇을 가지고서 별의별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보는 거예요. AI가 예. 온갖 수만 가지 방법을 예. 써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데이터 결과값을 이 로봇에다가 딱 이식을 해버리면 로봇이 최적화된 상태로 물류창고에서 최적화된 행동과 움직임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 집을 그대로 똑같이 복사해서 메타버스를 만들어 놓고 예. 난 다음에 장롱을 일로 옮겨보고 책상을 뒤로 당겨보고 화분을 이렇게 옮겨보고 예, 그렇죠. 주방 가고 이렇게 매체 마음대로 예. 해보면 실제로 장롱을 움직이지 않아도 예. 해보면 아이고 저 이렇게 뭐 안 맞네 무너지네 저 쥐가 나오네 맞습니다.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딱 맞아 그럼 그대로 해. 예.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게 과거 데이터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예. 실시간 공장과 현실의 데이터들이 계속 업데이트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얘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계속 보내버리니까 로봇이 가장 현실 세계에서 최적화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옴니버스 구성을 보시면 이건 좀 예. 복잡한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각종의 뭔가를 만들고 앱을 만들고 뭘 배포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여기 좀 인상적인 게 AI 기반으로 한 로봇을 훈련하는 시뮬레이션 이게 이제 아이삭 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게 어디에 저희가 그 옴니버스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예요. 가상의 공간이에요 저기도. 예. 지금 우리는 그냥 물류창고 사진 찍어놨네라고 보지만 예, 그게 아니라 예, 실제로 가상으로 그걸 돌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물류창고뿐만 아니라 로봇도 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마존 클라우드하고 제휴를 해서 광범위한 로봇들의 자동화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죠. 한번 미리 만들어서 해본다. 예.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사례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를 갈게요. 어딘가에서 하냐 이거죠. 예. 예. 옴니버스 AI 제조 확장 사례 케이스인데 아까 제가 예. 아이삭 심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옴니버스의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전체 솔루션 중에 일부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로봇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특화해요. 그리고 여기에도 생성형 AI가 들어가요. 왜냐면은 뭐냐면 지금 저희 공장에는 여기에 기계 장치가 여기 하나만 있는데 예. 기계 장치를 여기다 한 2, 30개를 깔아 놓고서 얘가 했을 때 로봇은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잖아요. 미리. 예, 그러려면은 지금 상황에서 사람이 2명 있는데 여기서 30명을 투입한다면 기존 사람을 30개를 복사해서 생성형 AI로 복제를 한 다음에 집어넣고 얘가 어떻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맨 위에 요걸 볼 때 요게 이제 실제 얘네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솔루션 회사들이 여기 협업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 중에 하나가 페스토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예. 이 페스토라고 하는 회사가 로봇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실제 로봇이 있는 세계고 예.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가지고 가상의 옴니버스 공간에 이걸 똑같이 이렇게 구현을 한 거예요. 약간 배경이 세련되졌네. 예, 이게 똑같이 왼쪽 그림이 진짜고 예. 오른쪽이 가상으로 예.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해서 만든 거다. 예, 그런 다음에 이 프레스토라고 하는 거는 로봇 시뮬레이션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데 옴니버스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프로그램 캐드 하듯이 하고 필요하면 여기다 넣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있는 로봇이 공간 하에서 물건을 이동하거나 생산하거나 하는 것들을 실시간에 하는 해본다. 일들을 하는 솔루션이 되는 거죠. 저기서 인공지능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없는 생성형 AI를 새로 만든다든가 뭐 혹은 여기서 이것들을 가서 최적화시킨다든가 이것들이 다 AI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네. 예를 들면 저런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사람이 이렇게 장롱을 이렇게 옮겨보고 이렇게 보고 했는데 예. 그걸 AI가 대신 다 해본다는 거죠. 해보는 그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예,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수백 년, 수천 년치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콩지는 주주총회 갔다 오는 동안 AI가 싹 다 요약해놔. 예. 그렇지.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멘스라는 회사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잖아요. 예. 잘은 모르지만 저희가 산업용 관련돼서 유명한 회사인데 이 지멘스라고 하는 데들이 기본적으로 디지털로 뭔가 솔루션을 만들거나 이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산업용 공장 기기와 관련되는 각종 이런 것들이 지멘스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강자인데 지멘스가 엔비디아하고 2020년 6월에 AI 기반을 한 산업 자동화 파트너십이라는 걸 체결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지멘스의 이제 공장이 있고 얘네들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실물 공장을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을 하고 여기 최적화하는 거 했는데 이거를 AI 얘네 옴니버스로 이렇게 최적화 시킴으로 함으로써 좀 더 사실감 있고 조금 더 확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특정 상황들이 됐을 때 이런 것들 집어넣거나 생성형으로 뭘 넣거나 이런 것들 하는 것 해서 지멘스의 전 세계 공장의 상당수가 지멘스 공장으로 의해서 이런 자동화 시스템들이 구축이 돼 있는데 여기에 옴니버스 AI 시스템하고 접목이 돼서 최적화되는 형태에서 이것들을 가고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 저 컬러풀한 것도 이게 옴니버스고요. 옴니버스예요? 이게 옴니버스고 현실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지멘스의 전통적인 그 옛날 버전. 디지털 버전인데 이것들을 연동을 시켜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멘스 같은 데들이 원래 산업용으로 자동화 최적화를 시키는 것들을 해왔는데 이 하던 것들의 옴니버스를 이용을 함으로써 좀 더 현실화시키고 해서 둘이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그럼 돈은 지멘스가 잘 번다 그 말입니까? 둘이 같이 법니다. 예, 지멘스하고 엔비디아하고. 예, 그러니까 같이 지멘스는 협업을 어디 솔루션 납품한 업체인데 예. 엔비디아 거 갔다 오니까 그 솔루션이 더 작동 훨씬 더 효율이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요 얘기를 또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예. 아직 기초가 좀 있습니다. 3D 프린팅 관련돼서 제가 현장 제조업 가서 말씀드리면요. 예. 보통 이제 프로토타입 만드는 거, 예. 그리고 플라스틱을 조그맣게 뭘 만드는 거, 요런 정도를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이게 금속 3D 프린팅으로 찍어낸 제 부품들인데 2018년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복잡한 거를 만들려면은 용접으로 만들고 하면 부피가 커지거나 어려워지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금속으로 한 번에 찍어내는 기술들이 이미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더 커지고 있어요. 근데 3D 프린팅하고 AI하고 되게 연관이 큽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D 프린팅을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로봇이 이걸 출력을 하려면 처음에 이거를 디지털로 CAD라고 하는 디지털 이미지로 얘는 이렇게 찍어야 돼라는 거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얘한테 입력을 해줘야 거기에 맞춰서 찍어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3D 프린팅을 위해서는 사전에 디지털의 모델링 작업이 선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링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서 이미 만들어진 이 모델링을 가지고서
2번, 3번 막 뭐 10년씩 돌려보기 시작하면서 얘가 언제 고장 날지, 언제 부품이 날지, 이 부품이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키고 이 부품을 기존의 옴니버스나 이런 시스템에다 집어넣었을 때 이런 환경화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최적화시키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3D 프린팅과 디지털화 그리고 3D 프린팅과 AI는 최적화될 수 있고 그리고 AI가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이 부품을 이렇게 만드세요 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주물을 만들어서 찍어내고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바로 3D 프린팅으로 바로 찍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AI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거나 제안을 했을 때 바로 해보고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3D 프린팅을 가지고서 만들어 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넣어서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모델링을 최적화시키고 효율화시키면 3D 프린팅 제품도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같이 가는 겁니다. 모델링이라는 게 뭐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3D 프린팅으로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부품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할게요. 네. 그러면 이 부품에 대한 어디에 구멍 나고 뭐 하는 거를 컴퓨터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컴퓨터는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으로나 3차원 이미지로 요 형태를 똑같이 만들어서 그 이미지로 디지털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예. 그거를 3D 프린팅 기기한테 갖다 줘야 걔가 거기에 맞춰서 잘 찍어낼 만들죠. 거예요. 예. 그러려면 처음에 얘가 만든 원본하고 똑같은 원본 이미지, 원본이 디지털로 있어요. 만들 때 처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일반 공장에서 만드는 각종 부품들이나 주형 주물 만든 거는 우리가 물리적인 주형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찍어내서 만들잖아요. 네. 그럼 이게 디지털 원본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 완벽한 디지털 원본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공간에 가려면 실시간화가 다 똑같은 것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게 단순히 우리가 겉으로 보여서 사람이 한 명 있다가 아니라 기계 장치 안에 있는 부품의 나사나 뭐나 어떤 것도 실제로 어떤 형태가 돼 있고 재질이 어떻고 강도가 어떻다는 게 다 디지털화가 돼 있어야만 네. 얘가 최적의 확률로서 뭔가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의 전통적인 주형이나 주물 상태에서 그걸 디지털하려면 가가지고 하나하나 뜯어보고 엑스레이로 찍고 하고 이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메타버스 공간에 똑같이 만들려면 예. 이 종이컵 다 그리고 제거하는 게 힘들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3D 프린팅은 원본을 만든 다음에 찍어내기 때문에 그냥 그 데이터가 있다 데이터가 이거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이런데 컵에서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3D 프린팅 기기로 바로 찍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고 그럼 그 모델링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로봇은 잘 모르니까 모델링이 가장 최적화돼야만 정밀하게 부품을 찍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AI로 인한 디지털 이미지를 최적화시키는 작업을 잘하면 잘해서 3D 프린팅의 성능이라든가 속도라든가 품질의 균일성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어떤 일이냐면 이게 지금 AI하고 같이 발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 초정밀 기기들이잖아요. 예. 이런 초정밀 기기들 생산이 전보다 굉장히 빨라지고 생산 부품도 거기는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만 갈아 끼우면은 얘가 찍어내는 게 언제든지 부품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부품들을 아무 때나 바로 얼마 전에는 이런 부품을 만들다가 1초 뒤에 이런 부품을 바로 그 똑같은 3D 프린팅의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유연 생산이 가능해지고요. 그게 3D 프린터의 장점이죠. 예, 그리고 이것들의 지금 속도도 굉장히 AI나 이런 것들 되면서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이전에 만들던 것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스크랩이 생기는데 얘는 스크랩이 안 생기거든요. 그냥 그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들려면은 이거 가위로 자르면은 여기 끄대기들 폐기물들이 예, 예. 있잖아요. 기레빠시. 근데 예,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생길 게 없는 거죠. 3D 프린터를 하니까. 예.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3D 프린터가 그렇다는 건데. 그렇죠, 예. AI의 역할은 뭐냐면 AI 의 그러니까 그런 그 아까 말한 대로 모델링을 하는 작업이 네. 3D 프린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모델링을 최적화시키거나 이걸 통해서 개선하는 걸 AI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지금 3D 프린팅 기기의 성능이 훨씬 빨라지고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AI가 3D 프린팅을 그러니까 모델링을 해야만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3D 프린팅이 찍어내잖아요. 설계도가 있어야 나온다는 예, 근데 얘기죠. 그 설계도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거고. 그대로 어떻게 찍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요거는 물컵에 그대로 찍으면. 예, 이게 요거는 단순하죠. 근데 예. 지금 아까 여기 나오는 이런 부품들이나 굉장히 정밀한 부품들 그리고 거기에 표면의 균질도를 나노급에서 어떤 우둘두둘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미지를 최적화시키고 보면 그걸 최적화하기 위해서 얘가 만들다 보면 천천히 만들지 않고 빨리 만들거나 생산하거나 이런 것들이 AI가 들어감으로써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저거 예전 같으면 AI 없을 때는 저거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자꾸 촬영을 해서 촬영을 하더라도 그 사진을 촬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보는 이미지라고 하는 게 예. 실제라고 또 정확하지도 않고요. 그 이미지가 뭐 울퉁불퉁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있고 그 우리가 나노급까지 하려면은 굉장히 정밀해야 되는데 그럼 정밀한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때도 좋은 사진 하려면 여기 이미지 보정 반도체가 이미지 보정을 하면서 최적화시켜서 좋은 사진을 만들고 그래서 애플이 다른 데보다 핸드폰 사진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일들이 3D 프린팅 모델링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게 잘 되면은 3D 프린팅 기기들이 이전보다 더 빨리 물건을 찍거나 정밀한 부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럴 예. 것 같은데 저희는 그 이렇게 예. 하면 잘 될 거는 같으나 예. 우리가 라면 하나 끓일 때도 예. 이태리에서 라면 제일 잘 끓이는 사람의 요리사의 그 공간을 예. 그대로 메타버스에서 구현해 보고 예. 이분한테 떡라면도 하나 끓여줘 계란라면 끓여줘를 직접 안 하고 여기서 다 구현해 본 다음에 야 치즈라면 제일 맛있네 라고 해서 끓이면 맛있죠 물론 그러나 예. 야 라면 하나 끓이려고 그거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려는 건 네. 뭐냐면요. 정밀 부품이에요. 초정밀 금속 부품이나 초정밀 제품들을 이렇게 찍어내는 과정들이 지금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얘기를 이제 여기까지 드리면 초반에 좀 너무 제가 근데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4월 달에 나온 4월 19일 날 나온 유튜브예요. 예, 파이낸셜 타임즈 유튜브 보시면 나오는데 3D 프린팅이 미국 제조업의 성공을 이끄는 이유 하면서 3D 프린팅 기술로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나라는 것들을 실제 영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네. 관심이 있으시면 영문 자막이 좀 한번 보시면 좋은데 네. 제조업이나 전통산업 쪽에도 이런 기술을 적응할 정도로 기술적 혁신이 꽤 무르익었고 이걸로 인해서 예술뿐만 아니라 자동차, 우주, 항공 등 이미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되고 있고 3D 프린팅은 여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이 거대한 부품 같은 거를 지금 찍어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찍어내는 과정을 컴퓨터로 지금 보면서 모델링하고 있고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D 프린팅은 컴퓨터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모두 사전에 하고 쉽게 수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품들 만들어낸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미국 내에서는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되게 범용화됐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다음 장은 뭐냐면 예. 아까 저희가 여기서 이 영상을 보시거나 하면은 3D 프린팅이 생각보다 굉장히 제조업이나 이런 데 꽤 많이 진행이 된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예.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더뎌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원래는 이제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어떤 기업이 이런 거를 웨비나로 올리셨더라고요. 저도 사실 오늘 바빠서 못 보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AI 분석으로 제조업을 혁신하는 방법, 스마트 팩토리와 잠재력을 인공지능이 깨울까 뭐 이런 웨비나를 오늘 어떤 스타트업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은 2020년에 엑셀러레이트한테 투자받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엑셀러레이트급의 투자라고 하는 건 벤처 캐피탈보다도 조금 초기 얼리 단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이런 초기 단계 분들이 하는 영역으로 있지만 실제로 이제 다른 미국 쪽에서는 상황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얘기가 좀 길었는데 그럼 반도체 쪽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진짜 제조해서 어떻게 적용하나 요 케이스를 좀 적용을 드릴게요. 예. 사실은 반도체 공정에서는 공정에서 뭔가를 도입하거나 부품 나가는 거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왜냐하면 생산 수율 막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뭐 하나 딱 어그러지거나 하면 안 돼서 우리가 소재 부품 납품하는 것도 납품합니다라고 했는데 막 수년째 납품 못하고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최근에 지금 반도체 쪽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미세화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뭐 AI다 뭐 세상이 바뀌면서 고성능 반도체는 자꾸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병목이 발생하는 겁니다. 거의 끝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예, 거의 끝까지 왔어요. 그러려면 설계를 최적화하고 공정을 효율화시키고 자동화시키고 이거를 효율성을 하고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오류를 빨리 발생하고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을 최적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AI를 적용을 하면서 최적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여기 한번 이제 보시죠. 여기는 보시면 22년 11월인데 여기 잘생긴 아저씨가 누구냐면 마이크론 부사장이에요. 네. 마이크론 부사장이 이제 와서 한 영상이고 이것도 이제 이건 제가 한글로 번역을 바꿨는데 영어로 된 거니까 좀 찾아보시면은 좀 보시기는 그럴 텐데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분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반도체 공정은 굉장히 고도로 자동화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돼 있으니까 데이터들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디지털화 시키기가 훨씬 용이해서 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적용하기 좋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미 600명 이상의 데이터 과학자들을 지금 채용을 해서 공정 전반에서의 어떤 오류라든가 이상 감지나 최적화시킨 데 AI를 적용을 했고 이로 인해서 상당한 생산성 개선을 거뒀는데 신제품 개발 주기가 50% 감축됐고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이 22% 줄었고 노동 생산성이 18% 감소됐다고 작년 12월 달에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반도체 생산 과정을 트윈으로 찍어놓고 뭐 그래서 트윈에서 해서 어떤 오류나 물질 같은 것들도 미리 예측하고 공정의 라인을 어떻게 바꾸거나 공정의 배치를 어떻게 가거나 어떤 것들을 할지 그리고 뭘 넣을지 안 넣을지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학습하고 이 상황들을 최적화시키면서 가장 효율적인 공정 라인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개선되는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램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램 리서치라는 회사는 반도체 장비 쪽에서 글로벌로 굉장히 큰 회사인데 여기 이사께서도 요번에 이제 지금 23년 3월 요 데이터 보면은 데이터 과학과 그 애칭이라는 거 우리가 패턴 찍은 다음에 이렇게 깎아내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 깎아낼 때를 데이터 과학을 접목하면서 수율을 최적화시키고 웨이퍼 비용을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현업에서 이런 얘기들이 작년 올해 전으로 늘고 있고요. 이제 실제 사례로 들어갈게요. 네. ASML은 이제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네덜란드 장비 비싼 장비 파는 하나에 회사. 3,000억씩 하는 노광 장비 제일 비싼 거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항상 뭘 할 때 TSMC하고 같이 뭔가를 제휴를 해서요. 3나노급도 얘네들이 네. 둘이 같이 제휴해서 해서 장비도 얘네 하는데 얘네가 갑자기 최근에 엔비디아의 기술 발표 컨퍼런스에 뚝 튀어나온 거예요. 엔비디아 GTC라고 하는 건 엔비디아가 1년에 2번씩 우리 기술 얼마나 좋아요 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젠슨왕 아저씨가 와서 자기 자랑하는데 여기 할 때에 이번 3월 21일 날 발표해서 우리가 ASML하고 TSMC하고 시놉시스라는 회사하고 협력해서 반도체 쪽에서의 노광 장비의 혁신적 2나노급의 개선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보시면 빛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면 굴절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파장이나 이런 것들 꺾이고 뭐 간섭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마스크가 있고 여기 웨이퍼를 찍는데 우리 웨이퍼는 이건 굉장히 미세하잖아요. 그럼 이 X라고 하는 선을 할 때 여기다 딱 X를 그어 가지고는 요 패턴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복잡한 구멍들이 있어서 여기서 빛을 쏴야 여기서의 뭐 각종 간섭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요 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스크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이 마스크를 하려면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역 알고리즘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측하는 게 미세화가 되면 될수록 점점 어려워져서 이게 2나노 공정으로 가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거를 엔비디아의 AI 기술과 솔루션을 통해서 최적함으로써 여기에서 2나노 공정에서 개선점을 만들었다. 그래서 기존 대비했을 때 생산에서의 시간도 2주에서 8시간을 줄이고 전력 사용량도 크게 죄송합니다. 이게 8이 아니라 5메가와트인데요. 로 줄이는 것들의 혁신을 이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게 3월 22일 날 TSMC가 엔비디아, ASM, 시놉시스하고 협업해서 2나노 개발과 관련되는 했다라고 연합뉴스에서 나오긴 했는데 상세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GTC 엔비디아의 기술 발표 컨퍼런스에 보면은
젠슨왕이 이걸 한 15분인가 20분 동안 설명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광 장비를 하는 데 있어서의 패턴의 예측을 해서 이것들의 마스크 패턴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작업들에도 AI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AMAT라는 회사가 있어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회사 1등이 회사입니다. 각종 뭐 노광, 식강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얘네가 지금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웨이퍼가 있으면 반도체 웨이퍼가 있으면 웨이퍼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거를 실시간으로 결함을 감지하는데 AI를 적용을 했고 거기에서 그 반도체 공정 장비에 그런 센서나 이런 것들을 했고 그리고 각종 데이터들을 집계해서 최적의 공정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게 벌써 21년 4월 달에 나온 얘기고요. 올해도 반도체 컨퍼런스에 AMAT 임원분이 오셔가지고 뭐 발표를 하시고 했는데 거기서도 자기네들이 이런 AI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나눈 각종 노광이나 식각 장비 등의 센서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의 데이터들 집계해서 공정 라인을 최적화시키거나 하는 작업들에 반도체 공정에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거를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반도체 라인이 예. 그렇대요. 예. 그 실제로 뭘 좀 그 R&D 인력이 뭘 해보려면 예. 실제 라인에서 돌려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라인은 지금 생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못한대요 잘. 예. 잠깐 빼서 후다닥 하고 그렇죠. 빨리 나가고 해야 돼서 예. 그래서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야 된대요. 맞습니다. 아, 좀 한가할 때 기다려가지고. 네가 자면 라인도 자야 되는데 너 자는 건 괜찮은데 라인 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돼. 근데 그래도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이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이렇게 빨리 쫓아갈 수 있는 게 엔지니어들이 안 자서 그렇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20, 지금 24 사실은 그런 거를 전면으로 적용할 정도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업계가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믿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노광 장비에서 ASML이 했던 거는 고기의 해보면 패턴 되는 같은 거니까. 거는 이미지 설계니까 요거가 하나 들어갔고 아까 AMAT도 수많은 장비 중에 하나 정도에 거기에 이제 센서나 이런 것들에서 하나 지금 웨이퍼의 이상 검사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어드밴테스트라고 후공정 패키징 장비 쪽에서 세계 1등인 일본 기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 전 공정에서의 모든 생산 공정들을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집계를 해서 클라우드 상에서 어디가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는지와 관련되는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 솔루션을 만들었다라고 어드밴테스트라는 회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최근에 주가도 보시면 6개월 동안 거의 69% 이상 상승을 했고요. 물론 꼭 이것만인 건 아니겠지만 자기네들이 판매한 반도체 장비가 저 멀리 저 나라에서 예. 어떻게 작동하고 무슨 오류를 내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보다 이제 그런 것들을 허용하게 한다고 하면은 반도체 생산 전 공정에 있는 것들 우리가 하는 클라우드에 이 고객들이 동의를 당연히 해야죠. 예. 그래서 고객들의 정보 데이터들이 올라오게 되면 이 플랫폼 안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최적화시켜서 니네 공장에서 여기를 최적화시키는 것들을 제안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이것들이 모든 반도체 공정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들의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상으로 올리게 되면 이것들이 AI가 분석하고 최적함으로써 얘네들의 어떤 수율이나 공정에서 어떤 문제가 될 것들을 미리 예측하거나 우리가 잘 예측은 못하지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오류 문제를 사전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들을 솔루션을 구독형 클라우드로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AI 최적화인데요. 예. 그러니까 디지털로 하면 기존 거를 안 만지고 여기서만 실험해 볼 수 있으니까 매우 좋을 것 예. 같아요. 그 직접 안 건들고. 근데 그거를 실험만 해보면 되는데 그 실험조차도 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걸 예. 엔지니어가 안 하고 그것도 인공지능이 해버린다는 할 얘기죠. 수도 있고 우리 엔지니어가 지금 차마 못 보고 있는 문제점들도 얘가 사전에 예측하고 감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려면은 공장 현장에서의 상황과 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계속 연동이 돼 있어야 되고 이게 단순하게 뭐 여기서 사람이 지나갔다 뭐 이런 정도뿐만이 아니라 예. 공장 내에서의 구석구석인 상황들을 우리가 다 AI가 보고 추천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이제 된다고 하시니 예. 실제로 도입도 하니 그들이 다 주판 두들겨 보고 야 이 돈 써도 괜찮겠다라고 예.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당연히 너도 나도 그런 선택을 할 텐데 예.
그렇게 되면 기업 간의 순위가 내지는 기업의 혹은 경쟁 구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먼저 도입한 애들이 더 세지겠죠. 그거를 먼저 도입한 애들이 그렇죠. 당연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이라는 게 예. 그 라인도 비슷해. 라인도 예. 비슷하지만 그 알 수 없는 수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LG 예, 배터리도 맞습니다. 비슷하게 만들었다는데 예. 이상하게 LG만 수율이 잘 나오고 그쵸. 다른 데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 함부로 탐방 못 가거든요. 예. 거기 라인 배치 어떻게 했는지 절대 비밀입니다. 예. 업체별로 다 다르고요. 하이닉스 공정 라인하고 삼성전자 공정 라인이 당연히 다르고요. 똑같은 장비를 납품한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업체마다 다 대비해요. 네. 이 모든 것들을 AI가 100년간 학습한 다음에 얘가 만든 최적화한 데이터로 라인을 설계한다고 하면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설계 라인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근데 이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아니 삼성전자가 아니라 장비 회사들이 이미 아까 왜자 AMAT 같은 경우에 그 저기 웨이퍼 검사 장비에 그런 솔루션과 그리고 오류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최적화시키는 솔루션을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아까 예. 어드밴스드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게 해주면 너희의 공정에 어디가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 회사에 예. 누가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 ASML, AMAT, 그리고 어드밴스 테스트 이 회사들이 전 세계 반도체 장비에서 세계 최강인 1, 2, 3들이거든요. 예. 이런 데들이 이미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 장비를 개선하기 이렇게 위해서 할 때. 장비에서 센서도 넣고 고객이 원하면은 그 데이터를 해서 공정의 라인을 최적화시키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센서나 그런 것들을 플랫폼을 이미 구축하고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비 업체들이 예. 근데 이제 장비 업체만이 아니라요. 이제 지금 다음 보여드릴 건 뭐냐면 이 지금 이런 거를 할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과연 현재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계측 검사 장비 쪽이에요. 반도체는 굉장히 미세하잖아요. 2나노, 3나노 우리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거든요. 예. 사진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미세한 공정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해야만 반도체에서 최적으로 뭔가를 애칭을 하거나 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거를 했을 때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어 아니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되는데 예. 얘네들이 그것들을 어떤 이미지나 어떤 데이터로 만들어서 하면 이걸 가지고 AI가 학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측 검사 장비를 검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검사 장비 회사나 공정 전체를 관리하는 솔루션 회사들의 가치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AI 기반으로 공정을 개선하는 속도를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온투 이노베이션이라고 여기도 상장사예요. 예. 이 회사는 계측 장비 쪽에서 특히 이제 일반 계측이 다니 OCD라고 하는 이게 좀 어려운 영역인데 단순하게 우리가 KMA가 하는 불량 검사나 어떤 전자현미경 같은 거하고는 좀 더 다르게 공정에서 나노 단계에서의 그 웨이퍼 상태, 모양, 치수, 구성 정보 같은 것들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이게 지금 생산 공정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런 데이터들을 AI한테 학습시켜서 AI가 거의 나노급의 어떤 제조를 하거나 생산하는데도 최적화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회사가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PDF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이 회사는 지금 거의 6개월 동안 74%나 주가가 오른 회사인데 네. 이 회사는 딱 뭐 하는 회사냐? 자기 회사가 홈페이지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솔루션을 제공을 해준다. 이런 거를 하는 게 업인인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반도체 쪽에서의 이런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수요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거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솔루션 회사들이 앞으로 갈 길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 뭔가의 해결책이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보시면 소프트웨어 저기는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반도체 공장에 예. 우리 데이터를 쓰면 예. 니의 문제점은 우리가 찾아줄 거야. 그렇죠.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이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어디 공정 어디가 고장 나거나 어디가 이상이 있다는 걸 사전에 예측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는 굉장히 미세화된 나노니까 예.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간중간에서도 얘가 어디가 뭔가 잘못 만들어졌는지 식각이 됐는지 판별하기가 되게 어렵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판별하기 위해서 검사 장비나 계측 장비를 엄청 비싼 걸 쓰거든요. 근데
지금 네가 하는 패턴이나 상황을 보니까 아직 검사 장비로 하진 않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오류가 나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 있는 애 가서 검사를 해봐. 그러면 오류 났을 거야. 그거를 네가 오류를 안 나게 하려면 요 공정에서 네가 이렇게 썼던 요 공정을 이렇게 바꾸거나 부품이나 뭘 바꿔라고 솔루션 제안을 하는 거죠. AI만 쓰면 예.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주가가 74% 올랐겠죠. 회사는 반도체 장비 회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반도체와 그러는데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그럼 저 회사한테 우리 회사에 와서 좀 분석 좀 해줘 그거.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간다 해서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를 하려면 데이터화가 디지털화가 되고 그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그것들을 사람이 와서 일일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AI가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여기 공정에서 지금 신간 생산하는 여기에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야. 근데 해주고 있다 저 회사가. 예,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건 예.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네. 벌써 1분이 지났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얘가 제 얘기가 아니라 네페스라고 하는 회사가 예. 요번에 그 4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자기 회사 공장 충북에 있는 공장을 AI 팩토리로 전면 개편하겠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런 걸 개편하는 건 네페스가 전담으로 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비상장 회사인데 이스라엘에 플래테인이라고 제휴를 해서 하는데 플래테인이란 건 뭐 하는 회사냐? 공장을 가가지고 이거를 하려면 아까 말한 데이터를 디지털화시키고 최적화시키고 솔루션을 어떻게 갖추게야만 AI가 이걸 가지고 공장을 하고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개발해주는 회사예요. 그럼 이 회사는 제조업체한테 가서 네가 AI 기반으로 한 공장을 최적화하려면 여기를 뭘 바꾸고 하는 일종의 컨설팅 겸 솔루션 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예. 이 회사랑 제휴를 해서 올해 AI 팩토리를 만들겠다고 MOU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네페스라는 회사가. 예, 네페스는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쪽과 관련돼서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11월, 12월 달에 종기원의 부사장인 이 총괄하시는 최창규 부사장님께서 네. 각종 세미나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 전반에 AI를 적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 최적화, 수율 예측, 반도체 계측 검사, 지능형 팹,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할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4년 내에 10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측정 결과나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아직은 미진하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은 이거다라고 종기원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율이 높아 뭐가 좋아질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정을 이렇게 쭉 하는데 여기서 오류가 몇 프로 깨지냐 안 깨지냐 할 때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빛을 요 방향으로 쏘냐 요 방향으로 쏘냐 이런 것들도 미리 사전 예측할 수 있고요. 우리가 네. 관행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밝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을 때 불량률이 예를 들어서 3%가 나오는데 이 3% 나오는 확률을 어느 시점에서 어디서 발생하는지 미리 예측해서 감지를 하거나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냥 단순 사전 예측이 아니라 실시간 공장 데이터들을 업그레이드 하니까 네가 지금 원래는 아니었는데 요 공정 요 라인에서 지금 여기서는 오류 확률이 높으니까 너 빨리 가서 이거는 수정해. 이런 것들이 계속 제한과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날리는 돈들이 많았나 봐요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얘기를 듣다 보면 AI 없을 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다는 거야 도대체. 뭐 엉망진창이었겠네. 사람이 사람이 했다는 네. 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뒤에 이제 이거 사실 오늘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산업 쪽에서 반도체가 원래 공정이 어려운 거긴 한데 예.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지금 요구되는 성능의 속도가 무의 법칙으로 계속 가는 게 한계에 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도 예전에는 돈만 때려박으면 압도적으로 앞섰는데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이런 기술적 허들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단순히 돈만 반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최적화시킬까에 대해서 지금 경쟁이 더 치열해진 거죠. 이제 마지막 예. 99.9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만 개선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최근에 아까 이제 마이크론 케이스도 잠깐 드렸고 삼성전자 얘기했는데 마이크론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원가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저 600명의 그 데이터 과학자들이 하는 저거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TSMC가 지금 2나노 공정을 앞서 나가는 우리가 3나노 지금 먼저 나가고 있는데 2나노로 치고 가겠다는데 여기에서의 노광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AI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작은 차이일 수도 있지만 차이를 만들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어려운 내용을 제가 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느라고 속도가 좀 빠르기는 했는데 네. 실제로는 이런 게 적용이 되면서 경쟁력 차이가 날 것이니 어떤 회사가 인공지능으로 특히 제조업체가 뭐 한다 그러면 허투루 보지 말고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고 예. 난 다음엔 나중에 그 격차가 굉장히 클 거다 의외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한국에서 반도체에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알겠어요. 가장 어려운 반도체 얘기를 드렸는데요. 조금 다음번엔 쉬운 내용. 아닙니다. 아니 우리를 다 알아들었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한다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서병수, 네. 마이콜, 서병수 선임위원, 예.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시간이 좀 지났네요. 바로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가시죠.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